차비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미연 TV 네, 청년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경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또 차세대 리더십 아카데미 수료생 두 분과 함께합니다. 우리 신상숙 원우님과 장춘희 원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시 평촌에서 살고 있는 신상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부동산의 강남 스타일을 꿈꾸는 부동산 연구자 강남병 장춘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꽃밭입니다, 꽃밭. 네, 스스로 꽃이라고 부르는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네, 우리 아카데미 할 때 여자 원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죠? 네, 그랬는데 오늘 또 두 분이 특별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아카데미는 다들 잘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아유, 너무 재밌고 네. 유익했고 또 있으면 좋겠어요. 또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네. 또 장춘희님도. 저는 정말 저의 이렇게 만날 수 없었던 분들도 너무 만나고 그런 이렇게 훌륭한 기회를 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네, 아무튼 우리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 좋은 이제 공부를 같이 했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경제를 주제로 이제 우리가 직접 겪었던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었던 이 대한민국의 경제 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자유롭게 나눠보려고 해요. 뭐 경제라고 해서 어려운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서 그죠. 우리 신상숙님은 또 고등학교 네. 아들이 둘. 네. 한 명은 고등학교, 한 명은 중학생이요. 네, 있는 또 학부모시고 교육위원이시잖아요. 네, 네, 예. 네. 경기도 네. 교육청에 도청은 아니고 도청. 학교에서 네네네.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고, 네, 또 지원청에서도 좀 하고 계시고. 협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장춘희님은 또 부동산 아까 우리 강남병에 네. 이제 부동산 네. 이제 하고 계신 연구원이신가요? 아니요, 전 지금 이제 학교 이제 박사 과정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부동산 이제 부동산 연구를 학과. 부동산학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동산과 그러면 이제 뭐 교육 음. 쪽에서 느끼는 어떤 이제 우리들의 문제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부동산 문제가 이 경제 실책 이번 정부의 경제 실패의 아주 대표적인 예잖아요. 뭐 부동산 가격은 뭐 말도 할 수 없이 올랐고 뭐 대출 이런 부분 이제 뭐 대출 못 받아요 지금. 못 받아요? 네. 못 받아요. 집은 다들 자가 어떻게 벌써 이제 연세를 보아하여 자가는 갖고 계실 것 같고 집 샀을 때 얘기랑 요즘 얘기 좀 해줘보세요. 여기서 자꾸 라떼는 말이야 하면은 안 좋아한다고는 하는데 청년 세대가 제가 이제 신혼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첫 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대출 규제라는 게 없을 때라서 대출을 정말 풀로 받을 수 있을 때였어요. 한 70%까지. 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2000년대 초반 네네네. 그쯤에. 네, 네네. 10년 조금 넘었나? 10년 음. 정도. 네. 그때는 아주 풍부하게 풀로 받아서 좀 더 땡겨서 땡겨서. 좀 더 땡겨서 영끌? 차도 좀 바꾸고 네네. 네. 연끌까지 필요 없었지만 없었죠. 네, 네. 예,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주택 구입하기가 정말 대출 갚을 능력만 있으면 네. 성실 능력만 있으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규제가 돼서 아예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주택을 이동하고자 하는 그 이동도 막아버리고 못 움직이죠? 그냥 손발을 다 묶어놨다는 네. 표현이 딱 맞아요. 네. 그래서 청년들은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게 너무 어렵고 중장년은 그 집 한 채 있는 걸로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다 막아놨고 그러니까요. 네, 너무 답답한 현실이죠. 아니 제가 아는 후배는 이제 막 29, 30대 초반인데 이제 결혼을 이제 앞두고 이제 집을 사려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기회다 이러면서 정말 영끌 해가지고 집을 딱 구입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대출 규제가 확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와 다가오는 이 이제 그 이자를 막지를 못해가지고 막 후덜덜 하고 있더라고요. 예. 집 있는 사람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막 산 사람들은 이 이자 때문에 또 허덕이고 네. 정말 손발 묶였다는 표현이 딱 맞네요. 딱 맞아요. 근데 입도 막고 다 막을 것 같아요. 입도 막고 귀도 말도 막고. 못하고. 아니 춘희님 부동산 전문가신데 좀 보시면은 전문가. 네. 부동산 정책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 정책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부동산 전문가여서 감히 맞아요. 제가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많은 정책들이 너무 많이 변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다 이제 정부도 사실은 되게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했던 건데
너무나 잘못된 정책을 이제 시도했던 거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너무 급하게 했나 아니면 약간 임시 방편으로 좀 했다는. 그러니까 이때까지 늘 있었던 통계라든지 이 부동산이란 게 그렇잖아요. 정책을 지금 딱 낸다고 이 시장이 바로 딱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데 네. 너무 급변하게 너무 많이 자주 바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도 되게 주식처럼 이렇게 시기가 있어요. 오를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정책 안에서 되게 잘 잡아줬어야 되는데 이 정권에서는 너무나 한 문제가 터지면 하나의 대책 방안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터지면 또 다른 걸 또 막아줘야지 하면서 또 다른 걸 막 20몇 번에 맞아요. 너무나 많은 이제 정책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가 물 터지면 저기 맞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실패가 된 거죠. 그 안에 이제 부동산 가격만 굉장히 이제 오르게 만들어 버린 결과적으로 막지도 못하고 안정화를 이렇게 딱 시키지도 못하고. 묶어버린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이제 망쳐버린 케이스인 거. 아 정책이 20몇 번 바뀌었나? 아무튼 네. 장춘희님 그 부동산 바뀐 정책 다 아세요? 아, 전문가들도 진짜 다 모른대요. 너무 이게 정책이 네. 자주 바뀌고 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터지면 이거 바꾸고 저것 때문에 저기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뭐 전문가들도 심지어 세법 전문가들도 이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황. 이 웃지 못한 이 우픈 상황이라고 해요. 네.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네, 잘 모릅니다. 누가 알겠어요? 공인중개사들도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계속 막 바뀌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아마도 이제 다음 정권에서는 잘 하시겠죠. 다음 정권 네. 어쨌든 정권 교체를 네. 기승전결 정권 교체. 정권 교체. 네네네. 네, 부동산 문제 뭐 말해봤자 정말 이 끝도 없는 이 이제 정책의 실패, 네 정말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 또 뭐 학부모시니까는 이제 교육 쪽에 계셔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이제 교육부가 엄청 돈 많이 풀잖아요. 아니 저는 몰랐는데 교복도 요즘 다 정부에서 교복 사는 돈이 다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뭐 교복 사는 돈을 약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고맙죠. 네, 받는 뭐 입장에서는 교육부 예산은 마르지 않는 샘물 같다는 느낌? 아, 네. 마르지 않는 그래서 이제 샘물. 고맙죠. 고마운데 그 지원되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학부모들이 그렇게 좀 자율성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 입으라라는 느낌이 들어서 받으면서도 참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는 대로 받으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지원 초기 때는 그 금액을 지원해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먼저 교복을 구입을 하고 그 금액을 나라에서 지원해줬단 말이죠. 그러면은 일례로 들어서 제가 총 구입액이 이제 한 32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근데 나라에서는 한 3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면 2만 원만 제가 자가 부담을 하면 된 거예요. 자기 부담을.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 구성을 효율적으로 쓰는 걸 다 필요 없고 업체를 지정해서 그 약 30만 원 된 돈으로 그냥 고정을 해놨어요. 자켓, 셔츠, 바지 기본 세트로.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나는 누구한테 이제 이거 뭐 자켓은 그쵸, 받았고 그쵸, 뭐는 그쵸. 받았기 때문에 이거 빼고 뭐 그쵸. 바지랑 요것만 딱 골라서 사고 네. 청구하면은 네. 그 돈을 이제 나라에서 네. 받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무조건 그냥 딱 맞춰져 있는 이 세트를 누구든지 무조건 다 사는 거예요? 네. 이건 사회주의죠. 이거 뭡니까 네, 이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에서 약 30만 원을 지원을 해도 뭐 셔츠 하나 더 셔츠 하나로 입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바지 하나 더. 이렇게 해도 뭐 거의 10몇만 원 정도로 더 추가로 자기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봤자 내 돈은 네. 더 나가게 네. 되는 쓸데없이. 그러니까 네네. 선배들한테 제가 받은 옷이 이만해요. 네. 뭐 필요가 없죠. 좀 이게 너무 이 자율성도 침해가 네. 되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아주. 이런 행정 집행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죠? 거의 제가 생각하기는 생색내기. 우리는 지원해줬다. 라는 생색내기용 예산이지 않을까라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아니 그럼 학부모는 그 나라에서 지정한 너네 학교는 여기 교복 업체에 가서 살아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보다는 교복업체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에서 업체랑 네. 협약을 이제 계약을 맺는데 그 뒤에 이제 업체를 지정하는 거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그 그러니까 효율성, 자율성을 네네. 가진 효율성으로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 정부는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 일괄적인 게 저는 문제라고 네. 봐요. 그러니까
일려면 이렇게 줘요 먹을 거를. 네. 그리고 뒤에서 뒤통수 딱 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먹는 게 고마운 건지 맞은 거를 참아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애매한 뭐든지 약간 좀 찝찝한 면이 없잖아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교복 그런 선정 업체들도 사실은 업체와 학교 간에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네. 학부모 위원들이 이렇게 계시지만 네.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교복 선정 이제 업체를 선택할 때 이미 선택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 네.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자율성이라고 하지만 자율적이지 않은 것인 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쟁력도 없죠 업체 간에 서비스도 없죠. 네. 그냥 마음대로 해도 여기 와서 살 수밖에 없는 자유시장 경제를 완전히 혼란시키네요. 이거 완전. 혼란시키죠. 네. 아니 이번 정부는 보면은 뭐 방역 패스 제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방역 패스라는 게 뭐예요? 일괄적으로 정해놓고 모든 사람 그냥 뭐 학생이든 말든 임산부든 말든 모두가 그냥 일괄적으로 다 지키게 하라. 약간 정부는 이 굉장히 우월한 월등한 정부, 우리의 말을 모두 들어야 된다는 굉장한 권위의식에 쩌든 그런 정부 같다는 느낌을 많이 너무 받아요. 아니란 거는 지하철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들어갈 때 QR을 찍거나 이런 거 하지도 않고 버스를 탈 때도 그렇고 그런 대중교통에서는 정말 밀접하게 많은 사람들이 집결돼 있는데 그런 데는 그냥 뭐 두면서 식당이나 그런데 뭐 학원 지금 뭐 독서실 이런 거 한 칸 띄기가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막 되게 페널티가 있고. 너와 나의 뜻이 달라 그러면은 내 편이 아니야라는 그런 것들이 확실한 너무 갈라치기.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과학적이지도 것 같습니다. 않고, 자율적이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결과가 좋지도 않아요. 막았나요? 못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다 국가 예산은 혈세잖아요, 세금이잖아요. 이거 저희 돈인데 자기네 돈도 아니면서 꼭 굉장히 인심 쓰는 것처럼 밑도 끝도 없이 대책 없이 쓰는 거가 더 이상 정말 지각이 있고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더 이상 고맙거나 반갑지 않다는 거죠. 그럼요. 네. 지금 국가 부채율이 박근혜 정부 때까지 40% 겨우겨우 지켰던 우리 국가 부채율이 50%를 넘었어요. 50%. 이 건국 70년 동안의 국가 부채 중에서 3분의 1을 이번 정부에서 다 이뤘다는 말입니다. 퍼준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이렇게 교복에 이렇게 지원금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고 서울에서는 지금 교복 지원금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지원금이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세금으로 다시 또 되돌아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먹으라고 줬는데 뒤에서 진다는. 네, 서울은 아직 그러니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막 국가 부채율도 올라가고 너무나 이제 힘든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또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뭐 느끼시죠? 다 죽으시니까 우리 다 지금 아줌마들이에요. 다 살림하는 이 또 여자들인데 너무 설날 때 물가 애호박 하나 나 지금 깜짝 놀랐네요, 그렇죠. 진짜. 그렇죠. 많이 느끼시죠? 뭐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체감 경제만큼 저는 정확한 건 없다라고 그럼요. 봅니다. 이 주부가 느끼는 경제가 전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근데 밥상 경제. 밥상 경제. 네, 맞습니다. 이거는 아주 단촐하게 먹을 수밖에 없는. 내가 줄이고자 줄이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너무 비싸요. 네, 뭐 엔겔 지수는 최고치 1이고. 엔겔 지수. 네, 뭐 이런 굳이 뭐 두부, 콩나물 반찬값이라는 그런 이제 명목도 없어진 것 같아요. 반찬값 너무 벌겠다고 네.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 뭐 이런 의미도 없어져. 반찬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비싸요, 너무 네. 비싸요, 진짜. 네, 그래서 물가 상승 뭐 좀 느끼는 거 있으세요, 또 슈니님은? 저도 당연히 뭐 아이들이 커갈수록 당연히 더 많이 먹고 그리고 해줘야 될 것도 많고 학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뭐 갑자기 반값으로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될 일은 또 없고 그러니까는 희망도 없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책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계속 뭐 지원금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은 다 내 거 다시 세금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나가는 지출만 늘어나지. 많이 안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먹는 양이 많아가지고 아니요. 물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여기도 아들이 둘이죠. 저는, 고3 아들이 둘이라고 하니까 소고기를 엄청 진짜 이렇게 먹겠네요. 먹는데 그것도 이제 예전과 달라서 되게 이렇게 명절에 먹고 막 그래야 되는. 저희도 심지어 이제 남동생은 이제 횟집을 해요. 이제 자영업을 하는데 아예 이제 영업 시간을 줄인 지가 버티고
정말 아시죠? 목숨 네. 내놓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이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고요. 네. 매출이 그냥 절반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벌써 몇 년을 버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 강남도 이제 대치동이나 이런데 땅값이 워낙에 너무 많이 비싼데 이제 명동은 이미 공실화된 게 너무 많지만 맞아요. 지금 저희 그 강남구 자체도 너무나도 이렇게 계속 가게가 이제 버티기 힘들어서 새를 버티기 힘들어서 맞습니다. 계속 바뀌고 공실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느꼈던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끝으로 또 한 말씀씩 더 하시고 싶으신 것 혹시 있으실까요? 뭐 저희가 누누이 계속 이제 이 자유경제주의가 침해되고 있는 이 현 정부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네. 아까 교복 지원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는 나라에서 지원되는 게 되게 많아요. 교육 회복 지원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방금 들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전 경기도에 삽니다. 경기도 교육청 아주 눈을 부릅떴어요 지금. 혁신 공감 뭐 이런 거 하는데 제일 먼저 나가죠. 근데 무슨 교육 회복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1차에 5만 원, 2차에 5만 원,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얼마요? 한 학생당 10만 원씩을 지급을 했는데 뭐 처음에는 경기 지역 화폐만을 이용해서 받아야 된다 뭐 이러더니 그것도 이제 반발이 많으니까 2차에는 그러면 뭐 스쿨뱅킹 계좌라든가 아니면 학부모가 원하는 그 계좌, 은행 계좌로도 넣어주겠다. 뭐또 자율성을 좀 부여해 준 것 마냥 해가지고 그냥 달라지도 않았는데 줘요. 10만 원을. 교육 회복 지원금. 네. 그래놓고선 사용 금지 곳을 봤더니 뭐 대형마트 쓰지 말라 그러고 뭐 백화점 쓰지 말라 그러고 뭐 소상공인을 지역 뭐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제한되는데 다 제한되고 아니 교육 회복 지원금이라고 하면 교육에 쓸 수 있게끔 뭐 학원을 지원해 주던가 문상이라도 주던가 뭘 하지 5만 원. 5만 원 또 5만 원 그냥 내 카드값 같이 밀려 나가는 그 교육에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도 없이 없죠. 그냥 네 그러면서 꼭 당부하더라고요. 꼭 교육에 맞춰서 써달라고. 근데 너무 행정 이게 엉망입니다 정말. 맞춰서 쓸 수가 없어요. 네. 소고기 한 번도 못 먹는데요, 뭐. 아니 저기 지역 화폐로 쓰라고 했다는 거 이거 여러분 경기 지역 꼭 화폐요. 짚고 가야 돼요. 네. 지금 코나이 굉장히 지금 문제 많거든요. 언젠가는 이거 지금 밝혀질 텐데 네. 경기도 지역 화폐로 쓰라고 했다는 요 부분. 네. 심지어 그 마그네틱 카드가 없는 사람은 이제 시청에 와서 받아가라고. 저는 그래서 잊어버렸습니다. 했더니 와서 발급 받아가세요라고 해서 제가 시청까지 친절하게 가가지고. 또 그 지역 화폐 네. 그 카드가 네. 있나 보네요. 그럼요. 네. 아. 그거 줘야지 돈 주니까요. 또. 네. 그래서 결국은 반발이 많아서 그냥 이제 네. 나중에는 돈으로 줬군요. 네. 그럼 그냥 명목 없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생색내기용. 생색내기용 퍼주기, 네. 포퓰리즘. 네. 네.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춘희님 또 끝으로 뭐 한마디 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이제 산업화가 좀 많이 경제가 많이 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제가 좀 풍부해야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되게 민주적인 토론도 하고 자율성도 찾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꼭 한번 다시 이제 산업화가 잘 되도록 다시 한번 일어나는 네, 사회가 다시 한번 됐으면 경제를 좋겠습니다. 일으킬 수 있는 네. 정권 교체를 기승전결? 네. 네. 근데 정말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들이 진짜 겪어보면 이건 정말 이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를 너무 뼈저리게 네.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오늘 또 이렇게 아줌마 3명이 모이니까 수다가 너무 즐겁게 또 얘기를 나눠봤네요. 시간이 모자라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방송 끝나고 우리 또 카페를 가서 또 네네. 수다를 떨도록 하죠.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방송 함께 해주시고 지켜봐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청년 이야기 또 여러 가지로 재밌게 꾸며볼 수 있도록 많은 연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